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오프라인을 진행을 못해서 라이브로 진행하는데, 지금 라이브 아마 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라이브 보시면서 중간에 제가 최대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약간 실행도 해야 돼요. 연습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 복습도 한번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사례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제목은 스마트폰 하나로 끝내는 토지 가치 분석인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있으면 인터넷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게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스마트폰으로는 인터넷을 하는 거 못한다 아니다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자, 일단 제목은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활용 방법이에요. 인터넷 활용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도 잘 활용 잘 못하고 스마트폰도 잘 활용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을 갖춘 어떤 플랫폼을 갖춘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서 토지 가치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례를 3주간 할 건데, 일단은 교재 프린트는 하셨을 건데 나중에 필요하면 보시고, 화면상 약간 검게 나오는 거는 이게 그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이 빛이 반사돼서 글씨가 안 보일까봐 전환이 된 거예요. 전환이 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교재랑 똑같은 교재인데 이거는 글 잘 보게 하려고 바탕을 좀 검게 했을 뿐입니다. 자, 일단 제가 카페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용해야 될 어떤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업데이트를 최근에도 또 하나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2년 전이나 1년 전에 뭐 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또 재수강 하시면 업데이트 됐네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또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고상철 치시면 여기 토지 투자와 부동산 공법 스터디라는 그 항목이 된 카페가 하나 나와요. 거기 화면을 딱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나오는 게 요 메인 화면인데, 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제가 이제 토지 관련해서 사이트를 다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모아놨어요. 일일이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지고 즐겨찾기 하기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제 메인, 주로 알려져 있는 메인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서 다 하고 싶은데 좀 간단하게 혼자서도 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넘어갈 거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순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은 인터넷 동영상이에요. 인터넷 우리가 웹이라고 하죠. 웹사이트고요. 이제 우리 부동산으로 이제 가서 어플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앱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앱.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종을 쓰시는 분들, 삼성이나 LG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을 쓰시는 거고요. 그 구글 스테이라고 해서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는 형태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 있죠. 애플 우리 사과 한 베어 먹은 거 있죠. 그 모양 애플은 따로 별도로 이제 앱 스토어라고 있어.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어플은 거의 대부분이 안드로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원래는 애플 썼었거든요. 근데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노트로 바꿨는데 다운받은 그런 양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움직이는 게 그래도 부동산 하실 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랑 스마트폰으로 내가 만약에 등기부 등본, 내 고객의 등기부 등본을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데 이게 분실 우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목차를 만들어서 이거를 PDF로 전환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사진을 찍고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캡처인데 스캐너입니다. 스캐너. 그래서 캠스캐너라는 그 어플인데, 그걸 나중에 찍고 나면 PDF로 전환해서 내 사이트에 부동산 물건 그리고 이제 고객 명단 해놓고 등기부 등본 해놓고 거기다 PDF로 파일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스마트폰에서 등기부 등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 방법, 보관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그 찍은 거를 누군가가 이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팩스를 안 쓰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은행이라든지 관공서는 팩스로 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종이를 갖고 내가 또 문방구 가서 여기서 팩스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자마자 여기서 똑같이 팩스로 보낼 수 있어요. 무료로. 그리고 보내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토지 위치 잡아놓고 이 위치 주변에 어떤 토지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도로는 있는지, 현재 상태가
예를 들어서 나무로 되어 있는 임야인지 농지인지 아니면 택지로 나대지인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직접 시행을 해봐야 돼요. 시행을 해야 돼.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실행 연습할 때 같이 하면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건축물에 위반 사항이 있냐 없냐. 자, 어느 땅을 내가 딱 보고서 요 토지인데 여기 건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건물이 하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경매 물건으로 토지 물건 하나 발견했어. 아니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매도 물건이라든지 매수하고자 하는 땅이 있다. 그러면 저 토지에 대해서 갑자기 건물이 있는 거야. 건물이 있어. 근데 이 건물이 있는데 분명히 나대지라고 그랬는데 건물이 생겼어. 그럼 이거는 불법으로 위반 건축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반 사항이 있는 건축물인지, 그럼 내가 어느 사이트 들어가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누르면 바로 돼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모르고 있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굳이 또 컴퓨터 켜가지고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임장할 때요. 임장할 때 사진 촬영을 해놓고 나중에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핸드폰에 있는 너무 좋은 자료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가상 공간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엔클라우드였는데 여기 이제 바뀌었죠. 마이박스로 바뀌었어요. 마이박스. 클라우드라고 해서 여기 마이박스로 바뀌면서 여기다 이제 올리는 방법도 좀 아셔야지. 이게 1년 이용하는데 10만 원 정도면 2기가 정도, 10기가 2테라구나, 2테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자료 거기다 제 동영상 자료나 논문 썼을 때 자료, 부동산 공법 관련된 자료, 그동안 컨설팅했던 자료도 다 올려놨어요. 잃어버리더라도 나중에 다시 연구 보관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블로그라든지 어디 사진 올릴 때 파노라마 찍는 것도 좀 아셔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 맵으로 현재 토지 개발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카카오 맵이라든지 네이버 지도 통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예전에는 어떻게 개발이 되기 전에 어떤 모양이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개발이 됐구나 확인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대상 물건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나왔는데 지하철역에서 몇 분 정도 걸려요? 몇 미터 정도 돼요? 이런 걸 내가 잴 수는 없잖아요. 또 컴퓨터 키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들어가서 위치, 거리, 역에서 시간, 이거 도보로 몇 분, 뭐 차로 몇 분, 뭐 이거 다 나옵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지용계 확인서라고, 요거 토지용계 확인서 발급받는 곳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많은데 이거를 이제 빨리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브리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세금 관련된 문의도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들 다 어플이 있으니까 이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잘 쓰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매입을 내가 할 건데, 이때 이 위에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냐, 이거 되게 궁금한 거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지금 다가구 주택을 지려고 하는데 다가구 주택이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이거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찾아야죠. 그래서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랑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간략하게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 그리고 대구, 부산, 여기는 랜드북에서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규모가 좀 적정하면 이건 이제 건축 가석에도 나오니까 가석에 간단하게 보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뭐 다세대, 단독 이런 거 시세 확인하는 거 우리 사이트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게 호객노노인데 왜 호객노노를 주로 보는지, 호객노노에 어떤 기능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어디를 볼 건지,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배웠던 조정 대상 지역 뉴스에 많이 나왔고요. 투기과열지구도 되게 많이 나오고 투기지역이 있어. 그러면 현재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입니까? 예, 맞아요. 서울은 투기지역입니다. 게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면서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물건, 보려고 하는 물건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얘는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안 나옵니다. 얘는 토지를 규제하는 것만 확인을 시켜주는 거지 조정 대상 투기과열은 전부 다 주택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지,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어떤 분이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안 나왔으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금지하는 거지
토지용을 규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특이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상권 분석할 때 인구 유동량이라든지 내가 이 업종을 했을 때 주변에 유사업종이 몇 개가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그래도 업을 해야죠. 내가 만약에 치킨집을 할 건데 우리 동네 내가 지금 현재 임차하려고 하는 곳이 주변에 치킨집이 너무 많아. 그럼 경쟁이 너무 심하겠죠. 웬만하면 좀 적은 곳으로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하겠다, 뭐 중개업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자료가 좀 현재 필요한데 어디서 내가 행정계 관련된 자료를 찾을 거냐? 그럼 이제 그 관련된 사이트 찾는 방법 등은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라든지.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내가 사례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키워드라고 그러죠. 키워드.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이다 보니까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들이 있을 건데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검색하고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검색하고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검색했는데 현재 누가 검색을 제일 많이 하고 있냐 이거 되게 궁금한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검색어를 어느 거를 좀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색 엔진을 보통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요. 아니 컴퓨터로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 데이터 랩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해서 네이버 사이트 들어가서 데이터 랩이라고 이렇게 치시는 거야.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검색창에 치면 이렇게 데이터 네이버 해가지고 네이버 데이터 랩 해서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요 사이트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창업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잡을 때 뭐 이렇게 해서 태그하죠. 태그해서 태그 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세요. 누군가가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치면 그 검색할 때 요 공인중개사 언급한 키워드를 언급한 사이트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지 중개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중개 이렇게 해서 치서 검색하는지 어떤 단어를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낸다거나 블로그를 칠 때 키워드를 내가 태그를 뭘 써야 되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뭐지?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현재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뭐 이편한 세상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찾을 때 사람들이 이편한으로 치는지 아니면 한글로 이편한을 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횟수를 보시면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거예요. 광고 뭐 부동산 광고할 때 블로그 카페 작업할 때 주로 무슨 단어 쓰는지 키워드 찾아낼 때 제가 쓰는 건데 재미삼아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기 일단 사이트 들어가는 순간 제가 이 자료 만든 게 11월 20날이었어요. 이 자료를 보내야 되니까 보내서 이제 그때 개강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현재 미뤄진 거지. 그럼 이때 당시 11월 20일 날 키워드가 쇼패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아. 롱패딩, 쇼패딩.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에서 무슨 패딩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 검색했던 건데 그 중에서 나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다 해서 여기 검색어 트렌드라고 있어요. 검색어 트렌드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 바뀌면서 저희 이제 회사인 랜드프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에듀윌 공인중개사, 그리고 메가랜드, 방문각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이렇게 했는데 이 5개 단어를 제가 이제 키워드를 넣었더니 어디가 검색을 제일 많이 했더냐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기간은 뭐 1년 정도를 잡았어요. 2019년 그날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로 날짜는 저장을 해놓고 이 상태로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자, 보시면 모바일 버전이라는 건 제 핸드폰에서 모바일 앱,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웹사이트인데 이거 모바일에서 제가 검색을 했는데 이 색깔이 검색한 숫자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주황색이래. 이게 뭐라고 하지? 하늘색인데 무슨 하늘색이라고 하지? 옅은 하늘색이라고 할게요. 초록색보다는 좀 약간 흐린. 그럼 요게 해커스 공인중개사가 지금 현재 검색한 횟수 보니까 한 7 정도 잡았어요. 근데 랜드프로는 3 정도. 근데 메가랜드는 2 정도고 에듀윌이 좀 산데 방문각하고 랜드프로가 좀 비슷하게 검색을 했네요. 그럼 검색량에 있어서는 이거를 검색을 되게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해커스가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광고를 엄청 했었어요. 애들이 엄청 광고를 하다가 광고비를 좀 줄였고 광고비를 좀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검색한 사람이 많았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건 이제 PC에서 검색한 건데 PC에서 검색한 것도 똑같죠. PC에서 검색한 거나 이 값이 다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전에 위에 거는 모바일에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본 거고,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한 건데 거기 좀 더 조밀하게 나왔어요. 확대해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거는 광고를 한 날이겠죠. 예, 광고를 좀 많이 한 날일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볼까? 자, 여기가 그 단어를 쓰지 말고 최근에 검색한 양들에 대해서 단어를 안 쓰고 다른 거 SNS에서 주로 검색을 뭐를 하는지 봤더니, 자, 이제 트렌드 검색이라고 해서 예전에 자 PC상으로 본 거고요. 다세대란 단어를 지금 검색을 했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인터넷에 대해서 다세대를 검색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네이버에 스마트폰 가서 검색을 많이 하는지를 보려고, 이거는 이제 PC로 검색한 양인데 이게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여기까지 검색하는 숫자가 이때 뭐 한번 무슨 이슈가 있었나 봐요. 지금 검색 수가 좀 약간 낮아지고 있죠. 근데 이거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이건 모바일로, 자, 모바일로 바뀌었어요. 모바일로 하는 거는 조회수가 2011년도 거의 없었다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다세대란 단어를 검색할 때 인터넷 안 들어가고 모바일로 더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바일 쪽에 광고를 더 많이 해야지. 다세대를 관련한 사람들은 다세대를 여기서 찾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원룸이라는 단어인데 원룸은 주로 이제 주 계층이 30대, 40대, 50대가 아니에요. 보통 20대나 30대 초반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거의 인터넷보다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자, PC상에서 검색할 때 PC는 완전히 줄어드는 게 많죠. PC에서 검색하는 숫자는 줄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입니다. 모바일에서는 엄청 늘어났죠. 결론적으로 1인 가구들은 거의 검색을 할 때 웹사이트보다는 앱사이트, 스마트폰에서 검색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룸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광고를 모바일 쪽에 좀 힘을 더 실어야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야. 그런 것들은 통계로 자료적으로 보여지는 건데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어필을 하려면 전 이렇게 됐으니까 전 모바일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쓰는 거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네이버에서는 검색하는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걸 그래프로만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네, 궁금해서 이거 물어봤어. 경매란 단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20대가 경매를 하진 않거든요. 30대나 40대, 좀 50대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인터넷을 좀 많이 쓰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이제 앱사이트로 들어갔지. 모바일 버전인데 엄청 늘었죠. 이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에서 경매라는 단어를 더 검색을 많이 하고 있구나. 결론은 꾸준해. 웹사이트, 인터넷에서도 검색을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많이 경매를 검색하고 있구나. 경매란 단어를 네이버라는 곳에서 이렇게 분류할 때 쓰는 게 트렌드 검색이라고 그래요. 심심해서 고상철 해봤습니다. 고상철을 PC에서 검색을 해봤는 걸 찾았더니 검색 수가 그래도 꽤 되죠. 내가 생각보다 유명했나 봐. 근데 이거는 이제 PC상의 인터넷상인데 이거는 이제 앱상인데 어느 순간 뭐 비슷비슷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서부터 많이 떴죠. 2014년부터 제가 SNS를 많이 하는 시점이에요. SNS를 이때부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는 앱사이트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활동을 앱사이트를 좀 하기 시작하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늘어난 시점이 이때 시점에, 그때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뭐 SNS를 할 수 있는 것들, 한참 뒤에 뭐 인스타그램도 나왔지만 그 전 세대는 카카오 스토리 하고요, 거의 페이스북이었었어요. 그거 하면서 점점 이제 뭐 인스타로도 갔죠, 별스타그램으로 갔는데 요거 늘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검색한 거랑 똑같이 스마트폰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한 거랑 똑같은 그래프예요. 자, 이번에는 인지도 한번 검색해 봤는데, 자, 여기 부동산 공포 강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그중에 제가 에듀일이 검색하시는 분 중에 김희상 선생님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교수님도 되게 유명해요. 근데 고상철하고 김희상 교수님하고 검색을 했는데 제가 검색량이 좀 더 많았었는데 7월 6일 때는 김희상 교수님이 갑자기 확 올라왔죠.
그분이 올라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뭔가 그때 에듀윌에서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비교하기 위한 거지 뭐 누구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검색을 저는 그냥 넣어놨고 부동산 공법 그러면은 그래도 김일성 교수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지도 면에서 내가 좀 많이 떨어지면 나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만든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2년 사이에 검색했던 횟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업체 검색한 거 이번에 4개로 줄여봤어요. 방문가하고 랜드프로하고 에듀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역시 광고는 에듀윌이 많이 하잖아요. 에듀윌이 보라 색깔인데 이게 에듀윌 표시입니다. 에듀윌 표시. 그래도 확실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요 하나에서 내가 이런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를 지금 현재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 내가 요거만 좀 알면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계시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들어가서 뭘 찾고 연습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데이터 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저거는 손도 못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토지 임장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임장이라는 거는 해당 토지를 보러 가는 형태, 우리 그런 작업들을 통칭해서 이제 임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임장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토지에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있었어. 근데 이 건물이 새 건물이네. 그럼 옛날에는 새 건물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보는 거야.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얘를 철거하고 얘를 줬구나. 그럼 이렇게 짓는데 이게 허용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 땅에서는 이 건물이 허용이 되니까 허가가 났겠구나. 그럼 이 땅의 대지 면적도 보고 건축 면적을 보고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분석하다 보면은 학습이 돼요.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 건축물의 종류가 되고 2종 일반 주거라 건폐율이 몇 %인데 이 사람은 건폐율을 다 안 찾고 용적률을 다 찾아서 건물을 더 크게 줬구나.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하나 건물들에 대해서 찍어가지고 내가 관련된 자료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파노라마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방에서 딱 찍으면 방의 한 부분만 딱 보이면 이쪽 부분이 안 보이면 전체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보여. 그럼 사진 찍을 때 파노라마 기능으로 놓고 이렇게 돌리면 한 장의 사진으로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 저 집을 안 가도 저 방 전체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왼쪽 벽에 오른쪽에 벽, 정면 쪽에 뭐 창문,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지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파노라 기능을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하고 좀 친해지려면 이런 것도 쓰면서 내가 한번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건물 내부 찍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진도 있어요. 실내 내부 사진.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볼게요.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 세금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하면 돼요. 부동산 계산기라고 있고, 그리고 건축 행위 가능한 건축물 종류 확인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요 관련된 내용 할 건데 중간중간에 이제 새로운 어떤 기능을 가진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제가 밴드하고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 강의 끝나고 나서도 자꾸 들어와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핸드폰, 스마트폰 화면 사진인데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이에요. 제가 주로 쓰는 건데 이 아까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게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마이박스로 바뀌었어요. 마이박스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것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것만 만들어 놓은 폴더거든요. 그 폴더 중에서 부동산 계산기라고 해서 이건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있어요. 안드로이드에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부동산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검은 색깔 글씨인데 흰 색깔 바탕으로 된 요 모양으로 생긴 게 있을 거예요. 부동산 계산기가 24개? 26개인가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다 다운받아서 다 쓸 수는 없잖아.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제일 좋은 게 저 계산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세 확인할 때 디스코하고 밸류맵 같은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리얼이라고 해서 이건 LH공사가 만들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들 때 전국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개발 사업 관련된 거, 분양 관련된 것들 모아놓은 사이트고 유동인구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서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토정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통계 형태로 보여주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요게 여기 이제 정부24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거 다 아까 스마트폰 불편하니까 제 카페 밑에다가 만들어 놨던 거 있죠.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 클릭하면 얘랑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는데 이걸 일일이 다운받으려면 또 너무 많잖아. 그래서 카페 메인 화면을 스마트폰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무슨 사이트 봐야 될지 기억이 안 나면 제 카페에 들어와서 메인 화면에서 누르시면 바로 글로 가니까 그렇게 연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제 주로 제가 쓰는 것 중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럼 감정평가를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밸류 쇼핑이라고 해서 이번에 어느 지역에 땅이 나왔는데 그게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이트 들어가서 주소 넣으면 50회 정도 공짜예요. 토지 가치 평가하는 거 감정평가사에서 만든 회사, 감정평가사가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그래서 최소 30만 원, 2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짜로 그냥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50회 정도는 보고 나중에 삭제한 다음에 다시 다운받아서 하시면 또 50회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쓰시면 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저희 회사도 있고 미스터 홈즈 패밀리 중개, 저희 중개에 관련된 거고 미스터 홈즈 매물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든 거니까 보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모바일 팩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바일 팩스는 아까 제가 사진을 찍은 거를 팩스로 보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팩스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모바일 팩스라고 해서 다운 받아 놓으시면 여기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팩스 번호만 누르면 바로 갑니다. MMS, 이게 MMS라고 문자 있죠. 문자 2회가 없어지는데 우리 보통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다 1000회 뭐 거의 무료잖아요. 뭐 한 달에 뭐 100건 이상 보낼 일도 없고 모바일 팩스 이거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코리아 닥스라는 어플은 우리 부동산에 나온 행정계획들 관련된 거 행정계획 이거 제가 나중에 하나씩 할 거예요. 그 뭐 설명할 거냐면 다운 받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우리 법제처라는 사이트고 행정계획 나와 있는 것들 다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가 루리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토지용계획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토지용계획 확인하는 사이트 어플하고 사이트인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6개 정도에서 내가 집업만 알면 해당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받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루리스라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이고요. 그 다음에 일사편리라는 게 있고 정부24 그리고 랜드북은 번지를 치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불러와서 보기 편하게 약간 이쁘게 보여주는 거예요. 디스코도 마찬가지고 플렉시티라는 어떤 가설기 프로그램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기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걸 불러와서 하는 거예요. 불러와서 볼까? 자, 만약에 내가 주소를 알았어. 그럼 국토교통부의 아까 그 어플을 들어가셔서 모바일 웹사이트로 가려면 이건 웹사이트로 갈 수 있고요. 바로 클릭하면 이 화면 바뀌면서 여기 있다. 주소 있죠? 뭐 서울시면 서울시잖아요. 그럼 이거 클릭을 딱 하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뭐 쭉 나오죠. 그럼 서울시 클릭하고 뭐 송파구, 뭐 풍납동에 뭐 299-3번지다. 299-3번지라고 이렇게 치면 그 다음에 연락 이렇게 누르면 토지용계획 확인서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번지 넣고 열람 누르면 이런 상태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토지용 정보 서비스 상에서 이제 토지용계획 확인서인데 현재 송천동 578-9번지를 넣었는데 지목은 대라고 돼 있고 면적은 484제곱미터고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는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3.3을 곱하면 돼요. 그럼 한 16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요 토지, 제가 이러 해놓은 거, 이거 제가 직접 중개했었던 거였어요. 저희 집은 여기 집인데, 저희 집은 여기 집인데, 그때 전원주택이 뭐 탐나서 그때 샀던 건데, 요거는 저희 집이고 건너편 의뢰가 와서 했던 건데, 요 건물에 대한 토지용계획 확인서 나오는 지적도고요. 그 다음에 578-1일이 이게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인데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집은 어떤 걸로 돼 있냐 전원주택서 들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목이 공장용지였었어요. 그럼 공장용지로 돼 있죠. 근데 원래는 지목이 대로 나와야 되는데 단독주택이 있는데 공장용지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저래? 공장용지인데 주택이 있고요. 전인데 주유소가 막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 불법 건축물이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지목이 바뀌는 건요. 건축물을 다 짓고 난 후에 이 용도에 대해서 이 땅의 형태도 쓰임새가 달라졌으니 지목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 안 했어요. 그냥 공장용지로 놔둔 거예요. 이 땅을. 근데 남들이 봤을 때 공장용지보다 대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팔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지목을 대로 바꿔놓으면 뭐가 늘어나냐면 재산세가 늘어나. 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금만 계속 올라가서 일단은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변경 신청 안 해놨을 뿐이지 불법 건축물이 아닌 건데 전 위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막 이상하다고 연락 오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저희 집에서 여기 요 집인데 이 땅에 이 땅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유치원이 있고요. 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가 문이에요. 정문인데 요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적도로 보고 싶을 때는 지적도로 이제 바꾸시면 되고요. 이게 지적도 표시고 그다음에 이제 로드뷰 보겠다 그러면 여기 요 표시가 로드뷰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차로 찍은 사진을 보려면 요 차가 들어간 부분이 색깔이 나와 이렇게. 요 앞에서 한번 로드뷰 한번 보자. 야, 이 집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한번 보는 건데. 자, 이 집입니다. 왼쪽 집에서 여기 화면에서 볼 때는 지금 보이는 방면이 이만큼이에요. 요 코너에서 이렇게 이만큼 보이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촬영한 날짜가 2015년 10월달 사진인데 3년 전에 10년 전에는 뭐였을까 해서 2008년도 사진을 누르면 이 사진으로 바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 사진하고 올해 사진 볼 때 참고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돌려서 왼쪽에서 도면 돌려서 본 거고 이쪽에 이제 집 있고 저쪽이 한강 쪽입니다. 파주 쪽이라서. 자, 그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것 중에 네이버 지도를 잠깐 보여드린 건 네이버 지도고요. 네이버 지도고 요 전 사진은 카카오 맵이에요. 옛날에는 다음 지도라고 했는데 카카오에서 다음을 인수하면서 지도 이름을 카카오 맵으로 바꿨어요. 얘하고 얘 차이점 중에서 어느 게 더 좋냐 막상 일을 하면서 제가 써보니까 카카오 맵이 좋습니까? 네이버 지도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 맵이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2008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벌써 12년치가 넘게 있어요. 근데 2년 뒤에 네이버도 2010년부터 서비스를 했는데 후발주자다 보니까 옛날에 과거자로 2년치가 없잖아. 그리고 로드뷰를 많이 안 찍고 네이버는 항공 사진을 위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뷰 자체가 카카오 맵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맵의 경우에는 구석구석 많이 들어가서 도로를 로드뷰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토지를 개발 전후를 확인할 때에는 매우 유용한 게 카카오 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각 쓰임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 어플 중에서 아까 그 부동산 계산기도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어플이 요 캠스캐너라는 어플인데 여기 미국에서 3년 전에 1등 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스캔을 할 때 종이를 스캐너 위에다 올려놓고 덮은 다음에 엔터하면 얘가 찡 해서 스캔을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핸드폰으로 찍자마자 제가 이제 모서리 설정을 딱 한 다음에 찡 밀면서 흰 거는 되게 희게, 검은 건 되게 검게 해가지고 좀 보기 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스캐너 형태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플 중에 하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루리스라는 어플은 제가 웹사이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뭘 확인하는 거냐? 토지용계획 확인서잖아요. 그래서 현재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볼 때 해당 지역의 용도가 현재 뭐고 그 용도가 뭐니까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뭐다라는 걸 이해할 거고 그 용도 지역 때문에 건폐율이 얼마인 지역이냐 용적률이 얼마인 지역이냐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도를 봤더니 대지 옆에 도로가 붙어 있더래. 그럼 건축이 가능하구나. 근데 도로가 없더래요. 우리나라는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하고 건축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어플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데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사편리라는 거는 얘는 추가로 건축물 대장이 나옵니다. 저기 건축물 대장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용계획 확인서도 볼 수 있고 개별 공시가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나오면 거기에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냐 안 하냐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땅 집원 딱 보고 건축물 대장 봤더니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당이 된다 써 있다. 불법으로 뭔가 위반한 사항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37년 됐어.
그럼 37년 된 건물이면 재건축 할 때 됐죠. 현황 파악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19년 됐대. 19년 됐으면 재건축은 좀 그렇잖아요. 그럼 재건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은 건축물 대장 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계산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 세금인데, 그중에 내가 20억 주고 2억 주고 땅을 샀어. 세금 얼마까?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토지 취득한다 해서 토지 체크한 다음에 2억 넣으면 취득세 얼마 이렇게 다 나와요.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중개보수 궁금하면 눌러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써먹어야 될 투자 수익률, 요거 간단하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평수를 뭐 전환하는 것도 못 해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는 분들 많은데, 그냥 넣으면 여기다 숫자 바꿔서 엑셀 프로그램이니까 전환하는 게 바로 됩니다. 그렇게 쓰는 게 부동산 계산기고. 그다음에 이게 카카오 맵, 네이버 지도, 어느 게 더 좋다고 그랬죠? 카카오 맵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현재 건물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지도 보는 거예요. 사진도 보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였는지 과거 돌아가서 찍었던 사진, 주변 환경, 대지도로 관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축 가능한지를 여기서 확인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제가 그 어플 관련된 거 소개를 했는데,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이거예요. 이 어플들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어플인데, 그 중에 이제 카카오 맵하고 네이버 지도는 뭐 할 때 써라, 일사표는 뭐 할 때 써라, 루리스는 뭐 할 때 써라, 그리고 한눈에 부동산, 계산기, 그리고 이제 전국 토지 시세, 그리고 스마트 원비드는 공매, 그리고 이제 카페에다 올리는 거, 이것들은 이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하나씩 눌러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 교수님, 이건 이제 집을 사래야. 만약에 오늘 내가 누구한테 의뢰를 받았거나 내가 이거를 좀 궁금해서 보고 싶어. 그러면 이분이, 교수님, 제가 5천만 원 모았는데요. 현재 무주택자고요. 정말 저는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없을까요? 37세 남자로 현재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빨리 확인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경기도권을 제가 살펴봤는데, 자, 수도권 그러면 우리는 서울, 인천, 경기인데, 자, 여러분 5천만 원을 가지고서 서울 안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쉽지 않죠. 갭 투자로 갈 수는 있겠지만 확인을 해봤을 때 5천 정도의 갭보다는 좀 안정성 있게 경기도권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경기도권을 한번 봤는데, 제가 제일 먼저 봤던 게 의정부였어요. 의정부. 의정부가 왜 좋냐면 사람들이 인식 안 하는 것 중에, 여기가 서울인데 여기 한강이라고 할게요. 한강이면, 자, 이게 서울 안 말고요. 바깥에 쪽에 여기 위쪽에 요 라인하고 이걸로 할까요? 요 라인하고 요 밑에 라인. 자, 경기도권입니다. 그 중에서 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 성남이라는 지역은 조금 비싸요. 수원도 마찬가지고 부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이 도시들 중에서 찾으려니까 조금 안정성이 없어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최근에 저평가된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 의정부가 좀 현재 서울 진입이 되게 가까운 편인데, 이게 서울, 준서울이에요. 근데 의정부가 그동안 군사 이미지가 너무 강했어. 군사에 대한. 군사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의정부 하면은 뭐 군부대, 미군부대 이런 거 떠올리는데, 지금 이미 평택으로 다 갔습니다. 근데 의정부는 군부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5천만 원 있다고 그랬거든요. 5천만 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의정부 어령역 주변으로 제가 이제 아파트를 찾아본 거예요. 자, 찾아봤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23평형이 1억 9천. 자, 혼자 산다고 그랬기 때문에 1억 9천, 23평이면 충분하거든. 32평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23평인데 여기는 30평형대 아파트들이어서 제가 딱 본 게 요거 23평형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현재 1억 9천인데 현재 5천만 원 있어. 못 사지, 이거 못 사. 못 사는데 전세 끼고 사면 되죠. 그럼 전세 가격을 확인해야 되죠. 전세 가격 확인했더니 이게 만약에 1억 만약에 4천이다, 5천이다. 1억 5천이다. 그러면 요 갭이 얼마냐면 4천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전세 요거를 떠안고 내가 지금 얼마만 주면 되는 거죠? 4천만 주면 1억 9천이 된 거죠.
그럼 난 현재 5천만 원인데 1천만 원 남았잖아요. 등기비할 때 써야 돼요. 그럼 이제 5천만 원으로도 내 집으로 데려올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전세가 1억 5천이 아니라 1억이다. 그럼 갭 투자가 안 되죠. 그럼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호갱노노라는 걸 쓰는 거야. 호갱노노 아까 왜 쓰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요 밑으로 내려갔는데 어령역에서 좀 내려오니까 좀 거리가 조금 그 평수대가 거의 비슷해요. 32평형, 23평형대인데 좀 가까운 놈을 봤더니 요 놈은 또 32평형인데 2억 7천이더라고. 2억 7천이고 여기 1억 9천이었어요. 8천 차이 나죠. 근데 경기도권으로 갈수록 1인 가구가 별로 안 많고요. 2인, 3인 가구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33평도 괜찮은데 요 금액을 봤더니 지금 매매가예요. 현재 매매가로 나왔는데 734세대면 적은 세대 수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700에서 1000세대 정도 되면 괜찮다라고 하고 1000세대 넘으면 좀 대단지라고 하는데 여기 매매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억 4천이었는데 2억 2천까지 2억 1천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1억 이렇게 하다가 최근 2020년 1월 달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상승세가 내려왔다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이거 좀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얘가 올라갔는데 떨어졌지만 가장 떨어졌던 데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한선만 모아도 하한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결론은 떨어졌는데 오래 갖고 있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2억 3천이 현재 매매가인데 그럼 전월세 가격을 한번 볼까? 해서 전월세를 봤더니 2억 4천이야. 그러면 전에는 7,300을 자 400, 4천을 빼면 3,300이죠. 여기서 4천 빼면 그럼 3,300만 원 있으면 일단 취득은 가능한데 뭘 해야 돼 또? 등기해야죠. 그래서 요 차익으로 봤을 때 자, 요 갭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자, 제가 얼마짜리였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만약에 1세대 1주택자였던 젊은 친구가 집을 마련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 추천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주택자였어요. 추천할 수 있어요. 현재 2021년 1월 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2주택자는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주택자 그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주택자한테는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취득가액이 3,300만 원인데 이거 계산을 할 때 아까 제가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 다운받은 됐죠. 다운받으시면 취득세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이 항목이 나와요. 여기서 농지입니까? 아니면 비농지입니까? 농지 아니죠. 아파트니까. 비농지 클릭하고 그러면 상가예요? 토지예요? 오피스텔이에요? 주택이에요? 주택 클릭한 거예요. 색깔이 파란 색깔 좀 진한 거 거의 체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85제곱미터 이하다.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1주택자였으면 1주택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 취득한 1주택이면 요 한 주택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는 현재 2억 7,300만 원에 내가 취득을 하면 취득가액은 계산하기 클릭하면 취득가액에 따라 내야 될 취득세가 396만 원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396만 원 취득세를 내야 되죠. 취득가액 내야 되죠. 그리고 요 2억 7,300만 원에 대한 보수료라고 있죠. 보수료 간편 계산을 하면 중개보수로는 현재 109만 2천 원이네. 109만 2천 원. 110만 원이죠. 이걸 더했더니 3,8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현재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충분히 사고 남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주택자라면 저걸 좀 갖고 있으면 좋은데 왜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냐면 의정부가 지금 현재 창동 따라가거든요. 창동의 아파트 32평형대가 5억에서 6억입니다. 근데 바로 길 건너서 의정부예요. 그 외곽순환고속 건너면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걔가 지금 현재 같은 평수인데 2억 7천인 거예요. 그럼 얘가 5, 6억 정도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7억이다 그러면 얘도 당연히 4억에서 5억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럼 만약에 내가 2년 정도 보유하고 또는 거주를 한다든가 보유를 한다거나 하고 있다가 아니면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거주 안 해도 돼요. 2년 보유만 하면 돼. 그러면 2억 7천인데 내가 한 5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냐면 2억 3천이거든요. 이거 일반인이 직장 다녀서 2억 3천, 2억 3천이 뭐냐? 1억도 못 모아요. 근데 가능성 있는 곳이라면 한번 해보는 거지. 안 돼도 4억까지만 가도 얼만데? 이게 1억 3천이잖아. 4억까지 안 가져와. 3억 5천. 그럼 이제 거의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2년 안에 어디 가서 돈을 벌겠냐? 그럼 이런 분석을 한번 해보려면 기존에 나와 있는 시스템을 쓰면 되는데 이걸 안 쓰면요. 혼자서 이제 중개사무소 찾아가서 얼마에 나왔어요? 물어봐야 되고 전세 뭐 얼마에 들어와 있어요? 물어봐야 되죠. 지금 나온 매물 얼마예요? 취득세 얼마예요? 그리고 등기 비용 얼마예요? 이거 다 물어봐야 돼. 제가 근데 저 3초도 안 걸렸거든요. 이거. 하나 둘 셋 누르고 하나 둘 셋 누르고 3초야. 계산 다 했잖아. 이거 5초 살 수 있겠네. 근데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눌러보면서 익히면 되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금방 익히는데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연세가 또 있다 보면은 이런 시스템을 쓰는 거가 좀 익숙치 않아서 근데 우리 익숙치 않으면 익숙하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억 7,300에 나온 매물에 대한 정리는 3천 예를 들어서 좀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전세를 끼고 산다면 3,800만 원 정도가 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볼까 다 해서 그럼 제가 이거를 가지고 좀 전에 자, 실판 볼까요? 이걸로 써야겠다. 별표하고. 자, 이제 투자 수익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 수익률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률 이 퍼센트 딱 나오는 순간 이게 이제 하기 싫어져요. 왜 싫어지냐면 내가 1년간 얼마를 썼을 때 얼마가 나와. 되게 궁금하죠 이거? 자, 투자 수익률 그러면 공식 하나 넣으면 돼요. 이 흰 색깔이 좀 더 잘 나오나 모르겠네. 일단 흰 색깔 괜찮아요. 그러면 요게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내가 1년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을 기준 잡아서 1년간 들어간 총 비용분에 어렵지 않습니다. 뭐 부동산학 개론 배우신 분들은 총 들어간 비용분의 총 수입을 그냥 비율이에요. 비율이면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 100 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내가 이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 이 물건을 지금 현재 샀을 때 내가 1년간 쓴 비용이 얼마인데 1년간 얼마가 나온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2%다. 뭐 어떤 경우는 5%다. 어떤 경우는 뭐 7%다. 어떤 경우는 뭐 10%다. 자,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제일 많이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서울에서는요. 수익률 2% 그러면 좀 약간 그래요. 근데 10% 그러면 달려갑니다. 7% 달려갑니다. 근데 5% 정도 선일 때는 고민해요. 고민. 그래서 4%면 약간 고민 안 하고 버리는데 5%면 잠깐만 고민하는 게 이 5%대예요.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이란 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 은행에다 놓고 1년 뒤에 찾아가려고 1억 주세요 하면은 여기 알파 이자 붙죠. 근데 우리나라 시중 금리가 은행 이자율이 제일 높은 데가 신협, 뭐 수협, 뭐 제2금융권인데 거기가 2.1%예요. 그러면 210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210만 원. 210만 원 준다는 얘기인데 2.1%면 근데 세금을 또 빼야 돼요. 그럼 190만 원 줍니다. 190만 원. 1억을 내가 은행에 넣는데 1억 찾으면서 190만 원 준대. 근데 이게 5%면요. 500만 원 준대요. 그럼 내가 오피스텔이 5%짜리다. 그럼 난 이걸 사고 1억 주고 사서 500만 원을 벌 거냐? 아니면 1억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190만 원을 내가 만약에 이자 수익률을 가질 거냐? 이건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부동산으로 넘어왔더니 수익률이 그래도 5% 물건들이 있더래요. 잘 찾아보니까 7%도 있대. 700만 원 준다는 거야. 10%짜리가 있다. 1000만 원 준대요. 여기 190만 원 주는데 5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5% 정도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나니까 넘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총 비용분의 총 수입에 대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제가 계산 한번 해볼 거예요. 숫자로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이 이거 하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방법하고 간단하게 하는 계산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현재 5억짜리랍니다. 5억짜리. 5억짜리 물건이 나왔어. 그래서 궁금해서 나 현재 2억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 2억을 소유하고 있어. 값. 근데 5억짜리인데 궁금해서 이거 보증금 얼마 있어요 했더니 1억이 보증금이래요. 보증금. 그럼 이 사람은 얼마가 있으면은 일단은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 얼마가 있으면 살 수 있나요? 그러면 보증금은 떠안는 거니까 우리는 얼마? 2억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2억의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죠. 2억의 대출을 받으면 되고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여기 월세 얼마 나와? 월세. 자, 여러분이 만약에 5억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5억짜리 집을 5억짜리 물건 샀을 때 얼마 나왔으면 좋겠어 매달? 했더니 500만 원이라고. 어떤 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5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나오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내가 1년 내내 밥 사드릴게. 월세 500만 원이 나온다. 5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5억짜리는 많이 나와야 170, 160 정도 나올 건데 500만 원이면 달려가야 돼요. 왜 그런지 내가 보여드릴게. 현실적으로 뭐 200 정도에서 100 사이일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진짜 500만 원이다. 그럼 수익률이 얼마인데? 계산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사람들이 못해요. 왜 못하냐면 뭘 건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럼 보세요. 이 사람 1년 동안 얼마를 썼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2억을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받더니 4%랍니다. 항상 이자는 연단이에요. 연단이. 1년 동안 4% 내면 돼. 2억에 4%면 248, 800만 원입니다. 연이자 800만 원인데 이 800만 원을 매달 낸다고 나눠서 한다. 12개월로 나누잖아요. 12로 나눠. 그럼 이제 12로 나눈 값이 66만 6,666원입니다. 대략 66만 원. 자, 이거는 연이자라고 하고 얘는 월이자라고 그래요. 월이자. 그럼 66만 원인데 그럼 결론 이거 나왔네. 자, 1년간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총 나온 비용은 얼마냐? 이것만 찾으면 돼. 간단하게. 세전으로. 자, 얼마 나왔냐면 이 사람이 월 얼마 받는다고 그랬냐면 500만 원 받는댔죠. 그럼 월 500만 원에서 매달 나가는 게 66만 원 나가는 거니까 실수익은 434만 원이에요. 434만 원인데 요 434만 원을 또 12를 곱해줘야죠. 매 달이 연수익으로 곱하면 이게 5,200만 원 나옵니다. 5,200만 원. 그럼 1년 동안 번 게 얼마야? 5,200만 원 버는 거야. 나 얼마 썼죠? 나 지금 2억 썼단 말이야. 내가 들어간 비용 총 2억 썼어. 그럼 총 들어간 비용 2억 분에 내가 지금 현재 수익 얻은 게 5,200이다. 그러면 2를 나누면 2, 2는 4, 2, 6, 12, 26% 물건이네. 26%, 아까 제가 몇 퍼센트면 산다고 그랬죠? 5%면 산다고 그랬는데 26%면 이거는 달려가야죠. 전 재산 다 끌어모아야 돼요. 영원부터 끌어가지고 가야 돼. 저 26%인데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또 2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한다 그러면 이걸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 이게 이제 귀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걸 쓰는 거야.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 만약에 2억, 이 사람이 2억 있는 게 아니라 1억밖에 없었다. 그럼 똑같은 물건인데 1억밖에 없을 때 대출은 얼마로 커지냐면 3억으로, 2억이니까 3억으로 커지겠죠. 3억으로. 색깔을 바꿔서 쓸까? 3억. 3억으로 커져. 그럼 3억을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이자 수익률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수익률이 떨어진대. 아니에요. 수익률이 엄청 올라갑니다. 왜 엄청 올라가냐면 자기 자본을 우리 에쿼티라고 그래요. 자기 자본을 최대로 조금 썼을 때 최대 수익이 많이 나와야 수익이 높은 거야. 난 1억밖에 안 썼는데 이자율이 4%밖에 안 되니까 수익률은 26%가 아니라 50% 넘어요. 그럼 이제 나는 현금 2억을 다 쓰는 것보다는 1억으로 이제 좀 하고 좀 대출을 더 받는 게 좋겠죠.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그럼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플이라는 게 좀 필요해서 제가 잠깐 쉬었다가 그 어플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해만 되시면 우리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그 토지 가치 분석 간단하게 돼. 그럼 요거는 내가 활용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커피 한 잔 하시고 식사는 다 하셨죠? 우리 커피 한 잔 하시면서 1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제가 8시 5분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